우리 할아버지네 댁은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농가였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고 왠지 할아버지 댁에서 느껴지는 시골 분위기가 좋아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오토바이로 혼자서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나를 반갑게 반겨주셨다. 시골 분위기와 그것도 좋아서 더욱 자주 가게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할아버지 댁에 간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이라 지금 와서는 10년 이상 가지 않은 것 같다. 미리 말해두지만 안 간 것이 아니라 갈 수 없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해보겠다. 봄방학에 들어서자마자 여행 가기에 좋은 날씨를 보고 평소처럼 오토바이에 올라 할아버지 댁에 갔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다. 요즘 날씨는 아직 서늘한 느낌이 조금 있지만 할아버지 댁 텐마루는 따끈따끈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할아버지 텐마루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라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적인 소리인가? 그것보다는 사람이 걷는 듯한 느낌인데?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마당에 2m 정도의 크기의 울타리 너머로 챙이 넓은 하얀 모자가 있는 걸 보았다. 어? 울타리 위에 올려둔 건 아닌데?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울타리의 끝까지 오더니 한 명의 여성이 보였다. 모자는 그 여성이 쓰고 있던 것이었다. 여성은 하얀색 비스무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키는 울타리만한 2m 정도 되어 보인다. 키가 얼마나 큰 거야? 라고 놀라고 있으면 그녀는 다시 이동해서 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자도 사라져 있었다. 또 언제부터인지 포 하는 소리도 없어졌다. 그 당시에는 키가 엄청 큰 여자가 통구부츠 같은 키가 커 보이는 신발을 신고 있는 건가? 그래도 너무 크다는 생각에 키가 엄청 큰 남자가 힐까지 신으면서 여장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후 할아버지 할머니와 차를 마시면서 그 키가 큰 여자를 본 이야기를 했다. 방금 키가 엄청 큰 여자를 봤어. 남자가 여장이라도 한 건가? 라고 말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다. 울타리보다 키가 컸어. 모자를 쓰고 있는데 포 이상한 소리까지 나면서 걷던데? 라고 말하니 두 분의 움직임이 멈췄다. 이상할 정도로 정말 동시에 멈췄다. 언제 봤어? 어디서 봤어? 울타리보다 키가 컸다고? 어느 정도? 라고 할아버지가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질문을 퍼부었다. 할아버지의 이런 흥분에 당황하면서 질문에 대답하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입을 멈추시고 복도에 있는 전화기까지 간 다음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다. 할아버지는 문을 닫고 나가셔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마음이 어디론가 떠난 듯한 모습으로 떨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시고 돌아오시더니 오늘은 자고 가렴. 아니, 오늘은 돌려보낼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 뭔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걸까? 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짚히는 것이 없다. 그 여자를 본 거?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닌데? 그 여자가 멋대로 나타나는 건데? 할멈, 뒤를 부탁해. 나는 카미야 씨를 데리러 갔다 올게. 라고 말하시며 할아버지는 경트럭을 타고 어디를 가셨다.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내가 팔청님께 홀려버렸지만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떨면서 대답해 주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씩 이야기해 주셨다. 이 근처에는 팔청님이라는 조금 성가신 것이 있다고 한다. 팔청님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팔척 정도의 키. 그리고 포 같은 남자 목소리로 이상하게 웃는다. 팔청님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일 때도 있고 예복으로 쓰이는 기모노를 입은 노파일 때도 있고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여성일 때도 있다. 사람마다 이 팔청님은 다르게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이면서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다는 점, 머리에 뭔가 쓰고 있다는 점, 거기에 기분 나쁜 웃음소리,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옛날 여행하러 온 사람을 따라서 왔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는 모른다. 팔청님께 홀리면 수일 안에 잡혀가 죽는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팔청님이 나온 건 15년 정도 전. 하지만 이 지역에 지장으로 봉인되어 있어
팔청님이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다고 한다. 팔청님을 봉인하고 있는 지장은 마을의 동서남북 경계로 전부 네 곳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왜 이 마을에 팔청님을 봉인했냐 하면 주변 마을과 거래를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다른 마을보다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팔청님의 피해는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정도라서 옛날 이 마을의 사람들은 그런 피해보다 마을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 같다. 그런 것을 들어도 당연히 나에게는 전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할아버지가 한 명의 노파를 데리고 오셨다. 큰일이 되었구나. 지금은 이걸 가지고 있으렴. 카미야 씨라고 하는 노파는 나에게 부적을 주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2층에 올라 뭔가를 준비하셨다. 할머니는 나와 함께 있으며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셨다. 화장실의 문조차 완전히 닫게 해주지 않았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 정도면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겁이 나기 시작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이상한 방에 집어넣어졌다. 그 이상한 방은 창문을 전부 신문지로 덮어두고 그 위에다가 부적을 붙여두고 방의 모서리 4곳에는 접시를 두고 그 접시에는 조그만 소금의 산이 있었다. 게다가 재단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나무로 된 상자 위에 조그마한 불상이 놓여져 있었다. 그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는 요강이 2개나 준비되어 있었다. 화장실은 이걸로 쓰라는 건가? 곧 있으면 해가 져. 잘 들으렴. 내일 아침이 올 때까지 여기서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단다. 나도 할멈도 너를 부르는 일이 없고 너에게 이야기 걸 일도 없어.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여기서 나가지 마. 7시가 되면 너가 이 방에서 직접 나오렴. 집에는 연락해 두마. 라고 할아버지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셔서 조용히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드는 건 꼭 지켜야 한단다. 부적도 꼭 쥐고 있고 몸에서 떨어뜨리면 안 돼. 라고 카미야 씨도 말씀하셨다. 텔레비전은 봐도 좋다고 들어서 틀어봤지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붕 떠서 그렇게 집중되지 않는다. 할머니가 주신 주먹밥이나 과자들도 전혀 먹을 생각이 안 들어 방치해 두었다. 그냥 나는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이렇게 무섭지만 어느새 나는 잠이 드는 것 같다. 눈이 떠졌을 때는 심야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시계를 확인해 보면 오전 1시가 조금 지나가 있었다. 뭔가 기분 나쁜 시간에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니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 여기는 2층인데? 이 소리는 작은 돌 같은 걸 던지는 소리가 아니라 손으로 가볍게 치는 소리 같았다. 바람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 누군가가 진짜 두드리고 있는 건지 나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바람의 탓이다, 바람의 탓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진정 좀 하자 라고 생각해서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그래도 무서워서 텔레비전 소리를 더 크게 켰다. 그리고 두려움을 잊으려고 텔레비전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다. 얘야, 괜찮니? 무서우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갔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생각났다. 또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니? 무서우면 나가도 괜찮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한없이 비슷했지만 이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야.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기분이 들었다. 이런 기분이 들자 전신에 닭살이 돋았다. 그리고 방구석에 있던 접시에 담긴 소금의 산을 보니 소금의 산 윗부분이 검게 변해 있었다. 너무 무서워져서 나는 나무 상자 위에 있던 불상 앞에 앉아 부적을 꼭 쥐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필사적으로 빌었다. 그리고 그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팔청님이 손을 들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 생각하니 두려움에 미칠 것 같았다.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건 불쌍하게 기도하는 것뿐. 이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침은 오는구나. 틀어두었던 텔레비전이 어느새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 표시된 시간은
7시 13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도 두려움에 눈치채지 못했지만 없어져 있었다. 나는 잠들어 버린 건가 기절한 건가. 소금의 산을 보니 소금의 산은 전부 까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나 해서 배시계를 보았다. 텔레비전과 거의 같은 시간.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걱정하고 있는 할머니 카미야 씨가 있었다. 할머니는 다행이다 라고 눈물을 흘리셨다. 1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도 와 계셨다. 할아버지는 밖에서 얼굴을 보이시며 빨리 차에 타렴 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디서 구해온 건지 처음 보는 밴이 한 대 있었다. 그리고 마당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일까? 이 밴은 9인승이었다. 이 밴 정중앙에 내가 태워졌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는 식으로 남자들이 앉았다. 조수석에는 카미야 씨가 앉았다. 큰일이구나. 신경이 쓰이겠지만 참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으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너한테는 보일 거야. 그러니까 좋다고 말할 때까지 눈을 뜨지 마렴. 오른쪽에 앉은 50세 정도의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경트럭을 선두로 그 다음이 내가 탄 밴, 그 뒤에 아버지의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차는 엄청 천천히 움직였고 아마도 20km 정도 갔을 때 카미야 씨가 여기서부터 고비구나 라고 하시며 연불 같은 걸 외우기 시작하셨다. 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카미야 씨가 준 부적을 꼭 쥐고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땅에 박고 있었지만 실수로 밖을 조금 보게 되었다. 눈에 보인 건 하얀 원피스. 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큰 키 때문에 머리는 창문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얀 원피스는 창문 속을 보려고 하는 건가 머리를 숙이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놀라 소리를 낸다. 보지마! 라고 옆에서 호통친다. 나는 무서워서 다시 눈을 꼭 감는다. 그리고 부적을 더 꽉 쥐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 라고 소리를 낸다. 그건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이런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다. 카미야 씨의 연불에 더욱 힘이 실린다. 그리고 두드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멈췄다 생각할 때 카미야 씨는 잘 빠져나왔어 라고 목소리를 내셨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남자들도 다행이다 라면서 안도의 소리를 내뱉었다. 그리고 차는 큰 길가에 세워지고 나는 아버지의 차에 옮겨 타게 되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른 남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카미야 씨는 부적을 보여주렴 라면서 나에게 오셨다. 무의식적으로 꽉 쥐고 있던 부적을 보니 부적 전체가 검게 변해 있었다. 카미야 씨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 잠시 동안은 이걸 가지고 다니렴 라면서 새로운 부적을 주셨다. 그 후 나는 아버지와 둘이 집에 돌아왔다. 내 오토바이는 할아버지와 근처 사람이 전해주었다. 아버지도 팔청님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 한 분은 홀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리고 팔청님에게 홀렸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도 알고 있다고. 밴에 탔던 남자들은 전부 할아버지의 먼 친척 분들이라고 한다. 아주 적지만 나와 혈연 관계가 있었던 분들. 맨 앞을 달렸던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뒤를 달렸던 아버지 역시 나와 혈연 관계. 이는 조금이라도 팔청님의 눈을 속이려고 그런 모습으로 달렸다고 한다. 큰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는 이쪽에 올 수 없었기에 바로 올 수 있는 분들만 오신 거라고 한다. 그리고 밤보다는 낮이 훨씬 안전했기에 하룻밤 나를 방에 가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나의 대신이 될 각오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지역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할아버지와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에게 말을 걸었냐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단언하셨다. 역시 그건 라고 생각하니 다시 섬뜩함이 느껴졌다. 팔청님은 주로 성인이 아닌 어린이가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직 어린 아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아는 사람 목소리로 나오라는 유혹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버리겠지. 그 후 10년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다. 당연히 나는 제사에도 갈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셔도 절대로 여기 오게 하지 마! 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었지만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버렸다. 팔청님을 봉인하고 있던 지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부셔졌다. 그것도 우리 집을 향하는 것이 말이다. 할머니의 전화였다. 지금은 미신이겠지 라고 자기 자신을 타일러 보지만